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온멸균의 이해라는 그런 시간으로서 그 멸균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멸균은 100도 이상에서 하는 고온멸균과 100도 미만에서 하는 저온멸균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고온멸균에 대해서는 스팀 스테라이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가 있었고요. 오늘은 저온멸균에 대한 총 정리를 하는 시간 좀 가져보는 시간을 하고, 저온멸균에 대한 이해라는 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저온멸균에 대해서 이오멸균이라든지 포르말데히드 멸균이라든지 아니면 가산화수 플라즈마 멸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온멸균에 대한 이해라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는데요. 저온멸균에는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이오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포르말린 멸균이 있고, 기체 가산화수 플라즈마 멸균이 있고, 그 다음에 오존멸균이 있고, 가산화수소 멸균이 있고, 저온멸균 이런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품 순환 과정에서 일단은 세척하고 간염 예방한 후에 포장하고 멸균을 하게 되는데, 이 멸균할 때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데, 뜨거운 제품들은 인스트루먼트가 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고온 멸균으로 가게 되고, 저온 멸균은 뭐냐면 100도 미만에서 녹는 제품들, 그래서 플라스틱류라든지 카테타, 그다음에 내시경 같은 고무로 된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 100도 이상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온 멸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멸균할 때 스팀만 하면 좋겠지만, 저온 멸균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온멸균을 상당히 또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멸균을 하고 나서 하는데, 오늘은 이 멸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묵은 검증 같은 경우에는 인디게이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오늘은 멸균에 대한 중에서도 또 저온멸균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병원 멸균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스팀은 고온이죠. 이제 오늘은 저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오가스, 그다음에 기체 가산화수 플라즈마, 그다음에 포르말데히드, 그다음에 가산화수소 멸균,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멸균기가 있죠, 그죠? 멸균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오가스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약자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에 대한 멸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도 있고 포르말데히드 멸균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하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저온을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게는 얘기를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오가스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저온 멸균의 전체가 무엇이고 각종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오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혼합 이오가스와 100% 이오가스가 있습니다. 이오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혼합가스 같은 경우는 조그만 20리터부터 2만 리터 그 이상까지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혼합가스는 이렇게 용량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점이 없지만, 이오 100%에 대해서는 용량에 대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가스 100%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부탄가스와 같은 거기 때문에 폭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225리터 이상은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오가스는 종류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는 225리터 사이즈가 있고 135리터 사이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5리터를 만들게 되면 폭발하기 위험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크기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오가스를 하나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이게 혼합인지 100%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 혼합과 100%로 나누는 건 뭐냐면, 이오가스를 순수하게 100%를 쓰면 이것을 이오가스 100% 멸균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오가스가 순수하게 100%가 아닌 이오가스와 어떤 것을 혼합했다라고 하면은 혼합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혼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오가스를 안정화시켜서 폭발성을 유지를 낮춰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오가스의 이제 혼합과 100%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오가스에 대한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오가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에틸렌 옥사이드죠. 근데 이거는 무색무취예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독가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이오가스의 또 특징은 뭐냐면, 대기압, 그러니까 한 11도, 10.73도인데 11도 정도 되면 물이 100도에 끓지 않습니까? 근데 이오가스는 11도가 되면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화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이제 11도가 되면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기화성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분자량이 작아서 침투가 되게 용이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자량이 작다는 건 몸무게가 뚱뚱한 사람하고 몸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사람하고 똑같은 힘으로 밀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멀리 날아가죠? 분자량이 작은, 몸무게가 작은 사람이 훨씬 더 이게 잘 밀려 들어갈 수 있는 분자량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가스는 독성 물질입니다. 독성 물질. 그래서 멸균하고 나서 반드시 에어레이션이라고 하는 제독 장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54도, 55도에 하는데, 그래서 멸균 시에는 10시간 이상씩 권장을 하고, 에어레이션을. 만약에 38도로 이온가스를 멸균했다고 하면 36시간 이상 에어레이션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온가스는 가연성이고 폭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기 스파크라든지 열에 의해서 같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온가스 100% 같은 경우에는 그 이온가스 통을 12개 이상 같이 안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같이 넣어서 폭발할 때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관리라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이온가스가 물을 만나면 쉽게 반응해서 이온가스의 독성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이온가스를 멸균하려고 할 때 세척하고 나서 물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물이 이온가스가 답은 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온가스 물건의 제품에 대해서는 건조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온가스의 물을 만나면 독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온가스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 이온가스 100%는 이렇게 우리가 아는 어떠한 그 무스통 같이 이렇게 안에 생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그람 수가 135리터는 100g짜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225리터짜리는 180g짜리를 씁니다. 무게가. 그래서 이게 100%가 담겨져 있고요. 혼합은 이렇게 LPG 부탄가스통처럼 생겼어요. 큰. 그래서 이게 이온가스와 여러 가지 가스가 혼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이거를 카트리지 방식으로 하나씩 끼워서 쓰는 거예요. 하나씩 끼웠으면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씩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통이 다 끝날 때까지 쓰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온가스에 대해서 뭐 간단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가스는 이제 혼합에 대해서, 혼합도 뭐 55도에서 2시간 정도, 38도에서 6시간을 멸균을 합니다. 근데 혼합의 특징은 양암에 멸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더 이온가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가스는 이렇게 보시다면 이온가스가 20%, CO2가 80% 이러한 멸균 혼합가스 제품이 있고요. 이온가스가 10% 있고 옥시펌이라는 HCFC 프레온이네요. 프레온 가스가 90% 이런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제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100% 같은 경우에는 뭐 55도에서 1시간 하고 38도에서 2시간 하지만 음압에서 멸균하는 방식이고 순수하게 이온가스 100%가 들어가는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는 이온가스는 혼합과 100% 이온가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혼합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100%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혼합가스든 회사든 전 세계도 상당히 많고 국내에도 조그만 회사가 많지만 이 100%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많지 않다고 해요. 3M, 신바, 그다음에 스테이스, 한신 요 정도 수준이 끝이 정도의 100%가 적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 이온가스는 이렇게 양압에서 멸균한다 그랬죠. 근데 음압에서 멸균하는데 그거는 좀 더 이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혼합가스는 외부 통을 2개 연결하는 방식에서 하나 통이 다 쓰이면 자동으로 옆 통으로 이동하고 옆 통을 교환한 후에 또 이것을 또 다 쓰면 이제 옆 통으로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100%는 내부 카트리지 방식으로 해서 하나 쓰면 끝입니다. 한 번에 이렇게 소모품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레이션이 다 필요하죠. 여러분서. 근데 이온가스를 버리는 방식이 뭐냐? 100% 같은 경우에는 밖에 호수로서 이렇게 공중에서 뿌려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혼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공중에 뿌리기도 하지만 진공 펌프가 있는 그러한 것들은 혼합이면 물과 희석해서 버리게 됩니다. 근데 물과 희석하는 방법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온가스가 물을 만나게 되면 독성을 잃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물과 섞어서 버리는 방식이 가장 좋고, 만약에 혼합도 공중에 뿌리기도 합니다. 뿌리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게 높은 건물 위에서 뿌려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환경에 영향을 좀 덜 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온가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온가스는 이게 진공을 먼저 하게 되겠죠. 근데 온도는 55도에서 38도 사이에 합니다. 근데 38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54도나 55도에
멸균을 해서 녹는 제품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38도로 하는 게 이제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가스는 100%도 있고 함량이 이온 함량이 20%짜리, 12%짜리, 10%짜리 이렇게 다양한 혼합가스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온가스의 압력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이온가스 노출 시간이 시간은요 멸균의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멸균 온도가 높으면 시간이 당연히 좀 짧아지겠고, 멸균 온도가 낮아지면 시간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게 멸균 온도 상관성이 있는데요. 이온가스는 가장 중요한 건 습도입니다. 습도. 제가 봤을 때. 왜 이온가스가 습도가 중요하냐면, 이온가스는 가스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습도가 없으면 이온가스가 활성화를 못해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습도는 7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30%만 존재한다 해도 이온가스가 활성화하긴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습도가 이렇게 천차만별 달라지냐면, 물건을 이온가스를 넣었을 때 어떠한 재질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온가스가 습도를 분사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습도 양은 비슷한데, 이온가스에 들어가는 게 뭐 흡입하는 것들을 많이 넣었다가 하면 습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게 습도가 떨어지면 멸균력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온가스는 멸균물을 적재하는 방법을 조심히 살펴서 멸균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이온의 멸균하는 데는 습도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온가스가 이제 챔버레로 투입하는데요. 이온가스 같은 경우는요, 천천히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투입하게 되는데, 만약 이 이온가스를 챔버 안으로 2, 3분 안에 막 빨리 주입했을 경우에는 멸균의 물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멸균물이 천천히 가야지만 멸균의 이온가스가 데미지를 덜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혼합가스는 양압에서 멸균하고, 그 다음에 100%는 음압에서 멸균을 한다는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설명드리면, 맨 처음에 멸균이 혼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공을 해서 이 챔버 안에 공기를 제거했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습도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습도를 맞추고 나서 이온가스를 딱 주입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 보시면 주입하고 나서 쭉 이렇게 넣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챔버 안에를 넣어서 상압으로까지 넣어서 한 상압을 1kg 정도 이상 유지시킨 상태에서 멸균합니다. 근데 혼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압에서 하지만 100% 같은 경우에는 음압에서 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진공을 합니다. 하고 나서 습도를 맞춥니다. 습도를 맞추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쳐 습도를 맞춘 다음에 이 이온가스를 주입하는 것도 한 30분 정도 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 주입을 하는데, 혼합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압까지 올라와서 한 1kg까지 주입을 하는데, 이 100% 같은 경우에는 진공을 만약에 여기서 진공을 한 70 정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이온가스를 주입하는 건 한 60 정도만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을 빼고 그 다음에 60을 주입했기 때문에 이 상태는 음압이 되는 거죠. 음압이 마이너스 0.1 정도 음압을 유지 상태에서 계속 이 멸균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이제 멸균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100% 같은 장점을 먼저 얘기하면, 음압으로 멸균하기 때문에 멸균 중에 이온가스가 새 나가는 일이 거의 희박합니다. 과학적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이론상. 음압이었기 때문에. 근데 혼합 같은 경우에는 멸균 중에 상압으로 이온가스까지 밀어넣기 때문에 멸균 중에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다분히. 그러나 이것을 잡아내는 방법은 이온 디텍터라는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온가 조금이라도 새면은 벨이 울리기 때문에 그걸 잡아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요 혼합의 장점은 상압으로 밀리기 때문에 멸균력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균력으로 봤을 때는 혼합이 멸균력이 좋고, 만약에 멸균력으로 봤을 때는 100%가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가 불리한 건 뭐냐면, 이온가스의 가스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는데, 물건의 양을 과적한다든지 흡입하는 걸 많이 넣게 되면 멸균력이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100%는. 근데 혼합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온가스를 막 넣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거지만, 하여튼 뭐 혼합과 100%의 양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100%는 용량이 225리터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고, 100%는 뭐 2만 리터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온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이온가스는 무색무취예요.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그게 독가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온가스 멸균기 옆에 디텍터가 있어야 돼요. 이온가스 감지기가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기체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즈마 멸균기 하는데 플라즈마 멸균기는 인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멸균기는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지 플라즈마 멸균기가 아니라는 걸 이번 시간에 또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기서 그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인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겉으로. 그런데 주로 이것들은 그 저온이고 이동이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설치가 아주 쉽기 때문에 딱 그 냉장고 같이 전기만 꽂으면 멸균이 되는 이런 식이 된 멸균이고, 스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쉽기 때문에 데모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장소를 이동해서 멸균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근데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이론을 제가 설명을 또 하는 시간을 가져요. 플라즈마가 뭐냐는 이러한 이 플라즈마라는 이 단어의 현상을 먼저 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플라즈마가 뭐냐면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라는 요런 물질 상태 이름이에요. 그죠? 고체 같은 경우는 다 딱딱한 물질이겠죠. 액체는 이게 녹아서 이렇게 물처럼 액체 같은 거고, 기체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플라즈마가 뭐냐면 이 기체를 이온 분리시키면 원자와 이 양성자를 이온 분리시켜서 떼어버리면 그 상태가 플라즈마라는 물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플라즈마라는 물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고체나 액체, 기체 다음에 제4의 물질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노켓이나 번개가 칠 때 기체 속에 섞여 있는 이온화된 기체를 보는데요. 이거 그다음에 쉽게 볼 수 있는 북극의 오로라, 대기 속에 있는 이온, 별 사이에 있는 수소 기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 노켓이나 번개를 칠 때 어마어마한 열을 가하면 기체가 이온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기체가 아니라 플라즈마라는 현상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가 뭐냐면요, 플라즈마라는 그 어떠한 공간에 플라즈마 현상이 일어나서 플라즈마 물질 안에 어떠한 생명체가 들어가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포도 예의가 없고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라즈마 멸균기는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플라즈마 현상으로만 죽이는 멸균기는 인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인류에 존재하냐면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예요. 플라즈마라는 것은 제가 설명했죠. 제4의 물질이고, 이 제4의 물질 속에 어떠한 현상 속에 일어나는 곳에 생명체를 두면 다 죽는다고요. 근데 우리 실제적으로 멸균기 안에서 플라즈마 현상만으로는 100%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전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가산화수소 기체의 이 가산화수소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산화수소가 뭐냐면, 이 가산화수소가 일반적인 가산화수소를 쓰는 게 아니라 59%짜리, 58%짜리에 대한 엄청나게 가산화수소의 농도가 높은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약국에서 쓰는 이 소독하는 가산화수소는 3%짜리를 써요, 3%. 근데 플라즈마 멸균기에 들어가는 가산화수소는 59%나 58%짜리를 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농축됐고, 그다음에 이것을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을 끓여서 기화시키는 것을 이 V라는 뜻이 기화시켰다는 베퍼라이저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기화 가산화수소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열에 약한 기구에 쓸 수 있고요. 46도에서 정도 멸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멸균 시간은 1시간 안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장점은 독성이 없는 거죠. 이 가산화수소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체 멸균 시간이 아무리 커도 용량이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단점은 뭐냐면 침투가 좀 약합니다. 스팀이라든지 이오에, 특히 이오 같은 경우의 멸균력보다 확연히 떨어지죠. 그죠? 그러나 겉에 있는 멸균을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가산화수소를 하는데, 침투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버거하고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오가스나 포르말데이드에 비해서. 그래서 선택적 멸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멸균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닌넨이라는 종이, 거즈 이런 거를 물을 흡입할 수 있는 재질은 모든 게 절대로 하지 수 없어요. 나무라든지
조금이라도 흡입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기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조가 돼야 되고 오일이나 액체 파우더 이런 것들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화수소에 대한 멸균에 대한 한계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 멸균 이온가스 같은 경우는 멸균을 시작하면 최소한 1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밖에 돌릴 수 없지만 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은 하루에도 여러 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하고 주입하고 확산하고 플라즈마 단계를 만들고 환기하는데 이 주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산화수소를 58%짜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산화수소를 넣고 나서 확산한다는 건 뭐냐면 확산하고 나서 실제로 플라즈마 현상을 이 과산화수소로서 만드는 거죠. 플라즈마가 뭐냐면 이 기체 가산화수소를 이온 분리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켜서 훨씬 더 멸균력을 높이려고 하지만 이게 인류가 플라즈마로서 균을 제대로 죽였는지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라즈마만 검증할 수 있는 인디게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디게이터의 존재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인디게이터만 존재하는 거죠. 과산화수소. 그래서 여러분들 가산화수소에서 반응하는 인디게이터인데 하여튼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게 되는데요. 그럼 플라즈마를 어떻게 많이하면요. RF라는 무선 주파수를 엄청나게 고진공해서 저주파로서의 그 플라즈마의 그 현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플라즈마 발생기를 주파수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파수를 에너지를 땡기면 챔버 안에서 가산화수소가 증기를 분리시켜서 이온과 자유기 이온과 자유 전자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론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얼마나 플라즈마로 균을 죽이는지에 대한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그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다 했죠. 여러 가지에서 진공하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현상 일으키고 그다음 가산화수소 들어가고 다시 진공해서 플라즈마 현상 일으키고 다시 그다음에 가산화수소를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진공하고 뭐 이러한 사이클이 이 가산화수소 기체 플라즈마 멸균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제한점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흡수하는 재질은 절대 안 되고 적재할 때는 습기가 없어야 되고 길이도 한계점이 많이 있는 게 플라즈마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온가스와 그다음에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에 대한 멸균이 있었다면 하나는 포름알데히드 멸균에 대한 저온 멸균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름알데히드 멸균에 대한 멸균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거는 또 설치 장비입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히드는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그래서 법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저온 멸균에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름알데히드 멸균이 있고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도 이온가스와 같이 무색입니다. 근데 이온가스와 다른 점은 독을 갖다가 냄새를 막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무색이지만 유독한 가스지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포르말린 냄새가 어떻게 맡을 수 있냐면요. 혹시 체류탄을 냄새를 맡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체류탄 냄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체류탄 냄새를 맡으면 눈물, 콧물 이렇게 맵고 쾌쾌하죠. 똑같은 게 포르말데히드도 맵고 쾌쾌합니다. 근데 누수에서 어떠한 세줍중온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포르말린입니다. 우리가 가구를 이렇게 새 가구를 열었을 때 딱 열면 그래서 나오는 냄새, 쾌쾌한 냄새 이런 것들이 포르말린 때문에 포르말린은 무색이지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 포름알데히드를 물의 35%의 용액에 물에 용해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름알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포름알데히드가 그 35%가 포름알데히드고 나머지 65%는 물이라는 거죠. 여기 섞여 있는 이 35%의 이 포름알린으로 되는 것을 포름알린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산업 현장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르말린 이렇게 35% 포르말린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를 실제로 멸균기에 넣어서 쓰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실 때고 포르말린 열에 약한 구하고요 경제적입니다. 이온가스보다 경제적이고 침투가 강하고 독성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는 멸균은 옛날에는 40에서 80도까지 하면서 65도, 60도 현재는 55도까지 내려와서 멸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내려간다는 건 시간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르말린에는 기존에는 포르말린을 발견하고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르말린의 기존 한계점이 카테터라든지 이게 침투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방법을 바꿔서 LTSF 멸균법을 이용해서 로우 템퍼레이처 스팀을 이용해서 포르말데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스팀을 이용하지 않고 포르말데이드만 했더니 멸균이 침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LTSF 요 법을 이용했더니 엄청난 침투력을 가져왔게 돼서 요즘에는 모든 이 포르말린 멸균이 LTSF법에 의해서 멸균을 했더니 침투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온가스는 습도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포르말데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온가스의 적정한 습도가 70%였다면 포르말데이드의 적정한 습도는 100입니다. 100%의 습도, 스팀을 분사해서 100%가 된 상태에서 포르말린을 분사했더니 엄청나게 좋은 이 효과를 본 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조금 그 LTS법을 이용해서 스팀의 분산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좁고 이렇게 깊게까지 할 수 있어서 멸균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게 LTSF 이렇게 하는 게 기존에 있는 포르말데이드 멸균은 LTS법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르말데이드 한번 볼까요? 진공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온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습도도 있고 포르말린도 있고 압력도 있고 멸균 시간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습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습도가 100%여야 돼요. 100%가 돼야지 멸균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멸균 진행 단계가 있는데 뭐 예비 단계 뭐 포르말데이드 주입하고 멸균하고 후처리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알 것은 이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레이션 시간을 12시간 정도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포르말데이드의 멸균의 후처리에서 독성을 제거하는 시간은 4시간에서 5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가스보다 훨씬 독가스가 잘 털린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온가스는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죠, 거의. 근데 포르말데이드 멸균은 하루에 2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온가스는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한 16시간 걸리고 이 포르말데이드 같은 경우는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스타트에서 뭐 제거하는데요. 이게 이온가스보다 잘 털린다.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르말데이드도 음압에서 멸균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멸균기 챔버를 진공을 합니다. 진공을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멸균기 챔버 안에 이 안에 있는 게 100%의 공기가 있다고 쳤을 때 그 100%를 진공에 의해서 거의 90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이게 진공을 해서 이 공기를 없앤 상태에서 습도를 맞춰서 그 다음에 이 포르말데이드를 분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분사를 시키는데 100의 공기를 제거하고 이온가스를 노출되는 거는 그 100에서 한 70만을 주입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음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압에서 하기 때문에 노출돼서 새어나오는 게 거의 없는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에어레이션 하는, 그래서 음압에서 멸균하는 이런 게 포르말데이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온 멸균기에서 이온가스를 다뤘고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를 멸균했고 그 다음에 포르말데이드라는 멸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라는 멸균기가 존재하지만 가산화수소 멸균기가 또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합니다. 기체에 가산화수소만 멸균하는 멸균기가 존재하는 거죠. 플라즈마 현상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산화수소만으로도 멸균하는 게 있어요. 얘도 뭐 그 가산화수소 플라즈마처럼 이렇게 독성이 없고 빨리 멸균되지만 침투가 약하고 선택적 멸균하는 건 똑같아요. 포장지도 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산화수소 59%짜리를 통해서 멸균하는 이게 하는데요. 열이 약한 기구 당연히 하겠죠. 저온 멸균이니까. 근데 이거는 스텔스에 나온 V 프로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V 프로의 모델이거든요. 이건 스텔스에서 나온 거고요. 존슨앤존슨이 처음 세계에서 개발한 것은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고 암스코 스테리스라고 해서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것은 과산화수소만 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만으로도 또 멸균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만으로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멸균하는 멸균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나 많은 그 플라즈마를 만드는 회사가 플라즈마 현상을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해의 도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냥 가상화수소 멸균기만 만들어도 멸균이 제대로 해서 균을 주는데 굳이 또 그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고주파라는 이 발생기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알고 접근하면 근데 사람들에게 그냥 과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겠죠. 근데 과산화수소만 멸균하는 멸균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되겠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오존 멸균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오존은 뭐냐면 산소가 그 세 개 모여서 오존을 구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멸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이게 산소가 세 개 모여서 O2가 되고 O3가 되면 이걸 오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존을 이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 산소를 이용해서 오존 발생기를 통해서 이 안에 멸균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도 침투가 조금 제한적이고 약한 편도 있고 그냥 속도가 좀 빠른 거죠. 이온가스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경우는 이온가스는 16시간, 포르말데히드는 8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멸균들은 1시간, 2시간 안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존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멸균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저온 중에 가초산 멸균기가 있고 방사능을 이용하는 멸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 가초산을 이용해서 이 물을 넣어서 이 가초산이 뭐냐면 식초죠. 식초를 아주 강한 식초, HP 2 정도 되는 강한 이 식초를 이용해서 멸균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스텔스가 만든 시스템 1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게 내시경을 최초로 멸균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멸균 같은 경우에는 한 20도에서 상온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사선 멸균은 뭐냐면 그 코발트 60인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핵으로 멸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차폐 시설이 엄청나게 강해야 돼요. 핵을 분사해서 막 하기 때문에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콘크리트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핵을 분사해서 하는데 이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뭐든지 다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납만 빼놓고는 다 뚫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추라든지 꽃도 멸균할 수 있어요. 포장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한 3곳 정도에서 방사선 멸균을 해주는 이러한 그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온 멸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온 멸균은 주로 이렇게 50도에서 38도 그 미만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온가스가 있고 기체 가산화 플라즈마가 있고 포르말린, 그다음에 기체 가산화수소만 하는 멸균이 있고 오존이 멸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이온가스 혼합만 양압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음압에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멸균 시간이 전체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포르말린 같은 경우는 7시간에서 8시간이면 끝나고 나머지 이 플라즈마라든지 기체 그다음에 가산화수소 오존 같은 경우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다 끝난다고 하는 시간이 좀 짧은 멸균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침투력이 강한 건 이온가스라든지 그다음에 포르말린 같은 침투력이 강합니다. 근데 나머지 3개는 좀 침투력이 조금 더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래서 한정적 멸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이라든지 포르말린은 의료용품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제한하는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멸균이 되지만 이렇게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라든지 오존 멸균들은 이렇게 물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들을 멸균하지 못한다는 큰 단점과 침투가 조금 약하다 이런 게 참 장점이지만 그래도 인류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준 건 뭐냐면 멸균의 그런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줬다는 거. 요게 아마 인류에게서는 좀 더 편리성을 가져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온 멸균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온 멸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온가스라든지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기, 포르말린 멸균기, 그다음에 가산화수소 멸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이해하고 짧게나마 이렇게 전체적인 오버뷰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온가스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시간, 그 다음에 포르말데히드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시간, 그 다음에 기체 가산화수소 플라즈마 멸균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